온기, 김영주. 가장 행복한 색, 주홍, 당근.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당근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건강을 위해 생으로 먹어보려 해도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흙과 섞인 듯한 특유의 그 향이 다른 채소에 비해 강하게 느껴져서인 것 같다. 그래도 당근은 여러 재료와 익혀 먹거나 갈아 먹으면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고마운 채소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자세히 보면 그 모양과 색도 꽤 사랑스럽다. 당근이지 라는 말이 한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당연하지라는 게임을 하면서 더욱 유행하게 된 말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돌고 도는 것이 말이니만큼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지 않고 까마득하긴 하다. 실제 채소와는 무관하지만 어쨌든 당근을 보면 이 당근이지 라는 긍정과 확신의 말이 동시에 떠오른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의 함유량이 높은 채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베타카로틴이란 면역력을 높이고 거칠어진 피부와 눈 건강, 변비 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당근을 영어로 하면 캐럿인데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명도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당근은 베타카로틴을 가진 녹황색 채소의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겠다. 홍당무라는 별명을 가진 캐릭터들. 당근은 다른 말로 홍당무라고도 하는데 나는 어쩐지 후자에 더 마음이 간다. 홍당무라고 하면 나는 가장 먼저 프랑스 작가 질 르나르의 성장소설 홍당무 속의 주인공이 떠오른다. 소녀는 주근깨가 가득한 얼굴에 붉은 머리카락을 가졌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홍당무라고 불린다. 심지어 책 속의 서술도 소년을 홍당무라 지칭한다. 홍당무는 작가의 어린 시절 자전적 이야기다. 어머니에게 늘 구박당하는 홍당무는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돌이켜보면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그것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왜곡된 표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눈물겹다. 어른이 된 지금 다시 이 책을 읽어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궁금하다. 영화로 건너가서 홍당무 하면 포스터부터 강렬한 미소 홍당무의 주인공 양미숙이 떠오른다. 안면 홍조증이 있는 미숙은 능력 없는 영어 교사로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야말로 우픈 현실 속에서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내가 뭐 라고 외치는 그녀의 절규는 응축된 울컥함이 터지는 순간이다. 이외에도 많은 작품 속에서 홍당무는 어쩐지 사랑받지 못하는 불운의 캐릭터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그려졌다. 하지만 그런 많은 홍당무 캐릭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묘한 매력과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있다. IMF 이전 우리 집은 조금 여유 있는 편이었다. 어린 시절 어느 날 오븐이란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당시 오븐은 조금 생소한 조리도구였다. 그래서인지 엄마도 막상 오븐을 들이고 나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다. 탁 의자에 앉아 요리백과를 보며 오븐으로 많은 시도를 하셨는데 그 결과물은 주로 생선구이나 통닭구이 같은 것이었다. 차차 오븐에 익숙해지고 난 후에는 제빵을 공부하던 큰 사촌 오빠를 불러서 함께 빵을 구워보기도 하셨다. 집안 가득 퍼지던 달콤하고 고소한 빵 냄새가 좋으면서 신기했다. 그리고 그날 평소 당근이라면 입에도 대지 않는 우리 남매를 고려한 당근 피자가 탄생했다. 엄마는 당근 피자를 이렇게 만드셨다. 밀가루 반죽으로 피자 도우를 만들고 그 위에 강판으로 갈아놓은 당근을 가득 깐다. 당시 그 위에 햄이나 피망, 옥수수 등을 토핑으로 올리고 피자 치즈와 케첩을 뿌리는 것으로 마무리. 손에 돌린 후 꺼내면 녹은 피자 아래 당근은 감쪽같이 보이지 않는다. 나와 아직 유아기였던 내 남동생은 거기에 당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엄마의 피자를 모조리 먹어치웠다. 당시 80을 훌쩍 넘기셨던 친할머니께서도 함께 드실 정도로 담백하고 맛있는 피자였다. 엄마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런 우리를 뿌듯하게 지켜보셨다. 정작 본인은 거의 드시지도 못한 채로.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미 그 오븐은 구식이 되었다. 그때쯤에는 우리 집안의 경제도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다. 엄마는 종종 생선구이를 하실 때는 있었지만 당근 피자만큼은 굽지 않으셨다. 이젠 친정이 된 우리 집에 찾아가면 아직도 그 오븐이 부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다시 그 오븐을 쓰게 될 날이 있을까? 다음에는 내가 한번 그 오븐으로 당근 피자를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겠다. 요즘 나는 카레를 자주 만들어 먹고 있다. 만들기 쉬운 편이기도 하고 맛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은 냉장고 속에 채소들을 처분하는데 이만한 요리가 없기 때문이어서 그렇다. 쟁여준 채소들이 시들시들해질 때면 모두 꺼내어 깍둑깍둑 썰고 카레를 넣어 팔팔 끓인다. 예전에는 가루 카레를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맛이 진한 고형 카레를 많이 먹는다. 카레를 해 먹을 때 당근이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어준다. 채소들이 익는 것을 알아보는 척도는 당근이 익어서 노랗게 될 때이다. 당근이 익었을 때 카레 조각을 넣고 뭉근하게 끓여주면 적당히 부드러운 채소 카레가 완성된다. 인도를 배경으로 한 만화를 그리고 있던 남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카레를 많이 더 먹었다. 다음에는 또 무슨 핑계를 대볼까? 하나 대중적인 채소인 당근. 그동안 당근을 많이 사보았지만 이상하게 당근 이파리가 달린 당근은 잘 보지 못했다. 손질된 당근도 많아 거의 그런 당근을 사서 그런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당근 이파리는 샐러드로 먹거나 양념에 묻혀서 먹어도 맛있다고 한다. 당근 잎에는 혈액 응고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K가 다량 들어있어서 영양학적으로도 좋다고. 당근도 역시 버릴 것이 없구나. 당근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내심 좋아하고 있었나 보다. 당근에 간에 쓰면서 젊은 날의 엄마와 가족들이 떠올랐고 그때의 내가 생각났다. 우연하게도 가장 행복한 날은 기억에는 항상 당근이 있었다. 인생은 가끔 매운맛, 고추. 고추는 맵다. 때로는 야속할 정도로. 매운 음식에 강한 편이 아니라면 잘못 먹은 고추 때문에 매워서 입안이 얼얼하도록 고생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고향인 부산에서는 이렇게 매운 고추를 땡초라고 불렀다. 어릴 적 내가 처음 먹은 땡초는 눈물 나도록 매운맛이었다. 혀를 식히느라 한참이나 헉헉거렸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은 따끔한 매운맛에 눈물까지 흘렸다. 이런 나를 보고 엄마는 고추를 먹기 전에 부러뜨려서 냄새를 맡아보라고 알려주셨다. 매운 고추는 냄새부터 맵다고. 작은 고추가 맵다. 다른 고추에 비해 크기가 작은 청양고추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다량 들어있다. 이 캡사이신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는다. 청양고추를 단독으로 계속 먹기는 힘들지만 요리에 넣으면 입맛을 돋우는데 제격이다. 회나 국 등을 끓일 때 고춧가루 대신 넣기도 한다. 청양고추를 적당히 넣은 요리는 대체적으로 개운하고 깔끔한 맛을 내는 것 같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추는 어딘가 조금은 힘이 빠져 보이는 꽈리고추다. 꽈리고추는 보통 멸치나 감자 등과 함께 볶아 먹거나 조림으로 만들어 먹는다. 특히 꽈리고추에 있는 카로틴 성분은 기름에 볶으면 더욱 풍부해져 맛있는 반찬이 된다. 꽈리고추는 일반 고추보다 덜 맵고 식감도 부드러워서 부담이 없다. 그래서 나는 큼직하게 썬 두부와 꽈리고추를 넣고 간장 양념을 한 두부조림을 자주 해먹는다. 두부의 부드러운 맛과 꽈리고추의 적당히 맵싸하고 아삭한 맛은 그야말로 행복한 조합이다. 두부조림은 만든 후 뜨거울 때 바로 먹어도 맛있고 식혀두었다가 반찬으로 먹어도 좋다. 분식집에서 사먹은 고추튀김도 가끔 생각나는 음식 중에 하나이다. 어렸을 때는 장을 보러 가시는 엄마 따라 거기에 있는 분식집에서 갓 튀긴 고추튀김을 사가지고 돌아오곤 했다. 힘이 스며들어 눅눅해진 종이봉지를 가슴에 꼭 안고서. 분식집 고추튀김은 주로 풋고추로 만들어졌다. 풋고추 속을 모두 파내어 비운 다음에 그 안을 고기와 잡채 등으로 채워 넣었는데 적당히 매콤한 맛이 어린 내 입맛에도 잘 맞았다.
시간이 흐르고 풋고추와 피망근을 교잡한 고추라는 것이 등장했다. 고추의 매운맛은 줄어들고 시원하고 아삭한 오이의 맛이 느껴지는 오이고추는 아삭이 고추라고도 하는데 수분이 많고 단맛이 강해서 생으로 먹어도 맛있다. 오이고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서 된장과 올리고당, 깨 등을 넣고 버무려 반찬으로도 먹는다. 결혼 전 마지막 추석에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말린 고추 한 포대를 가지고 거실로 오셨다. 잘 닦은 마룻바닥처럼 반들반들 빛나는 빨간 고추는 볕에, 바람에 납작해져서 고춧가루가 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처음으로 거실에 마주 앉아 건 고추를 손질했다. 가위로 고추 꼭지를 잘라내는 정도였지만 한 포대의 고추를 손질하자니 점점 손끝은 메워지고 눈도 따가워지는 거다. 그래도 무뚝뚝한 아버지와 그참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던 시간이었다. 붉은 고추를 다듬는데 문득 아버지의 흰머리가 눈에 들어왔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흰머리를 뽑는 것이 쏠쏠한 용돈벌이인 적도 있었다. 이제는 아버지의 흰머리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니 시간이 참 많이도 흐른 것 같다. 고추에 대해 쓰면서 새삼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진다. 붉은 고추와 아버지의 흰머리. 가을바람을 따라 동네를 걷다가 말려둔 고추를 보면 아버지와 함께 오순도순 말린 고추를 다듬던 그때가 떠오른다. 예전에는 동네 방앗간에서 고춧가루를 빻는 광경을 자주 보곤 했는데 자취를 시작하고부터는 마트에 가면 비싼 고춧가루 가격에 엄두도 못 내고 내려놓았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동안 그 비싼 고춧가루 너무 편하게 먹었지 하시며 웃으신 기억도 난다. 나는 여전히 고추를 말리지도 않고 엄마가 보내준 고춧가루를 염치 없이 받아먹는다. 언젠가 내가 직접 해서 보내드리는 날도 오겠지. 시간이 너무 성큼성큼 흐르는 것 같다. 고추는 여전히 맵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도 매운 고추와 덜 매운 고추를 잘 골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평온한 일상에 시련이 주어지듯 너무 매운 고추를 잘못 먹고 가끔 눈물 흘리는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인생은 가끔 이 매운맛이 있어 견디고 즐기면서 또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